안녕하세요. 1학년 국어교사 김시경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2021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요거 여러분 시험지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여기 시험지 6쪽 보시면은 첫 번째 독서 지문 있어요. 16번에서 20번.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아마 학교에서 EQ 시간에 요거 시험 봤겠지만 혹시 지금 요 영상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읽고 풀어보고 하셨나요? 뭐라고요? 아직 안 했다고요? 아, 그럼 영상 스탑 시키고 지금 읽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오세요. 아니,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여러분이 봐. 나는 시험 공부 안 해도 돼. 이미 다 끝났어. 알겠죠? 지금 한번 읽고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재생시키세요. 오케이. 그러면 그동안 나는 화면 공유를 오케이. 네,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조선의 군주와 백성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요. 한번 읽고 풀어보니까 왜 이렇게 붙였을지 이해가 되시죠? 네, 조선시대 때 이제 군주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지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네, 그러면 독서 처음 같이 하는 거니까 한번 글을 어떻게 읽어나가면 조금 더 수월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글 읽어나갈 때 아마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가끔씩 있을 텐데 한 가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글의 구조를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읽어 나가면은 글을 읽어 나가는데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 여러분 혹시 뭐 숲을 보고 나무만을 바라보지 마라 숲을 봐라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네, 여기 독서 글 읽어 나갈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숲도 보고 나무도 봐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요한 건 나무들 하나하나를 잘 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숲을 본다면은 그 나무 하나하나가 더 잘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글의 구조를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글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자,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서 글을 읽어나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글이 정리가 되면서 읽어나갈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그래 직접 지문 보면서 얘기하자. 자, 그러면 자, 여기 1문단을 한번 볼까요? 보통 글들은 수능에 나오는 글들은 5개에서 한 7개 정도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1문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문단을 읽으면 숲을 이해하는데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글의 방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글의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있으면 글의 처음 서론 부분이 하는 역할이 뭐야? 보통 뭐 흥미 유발, 화제 제시, 글의 방향 안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거 글의 처음이 하는 역할이 그거다라는 걸 알아서 뭐해? 흥미 유발한다면 글의 초반을 보면서 흥미를 유발시켜야 되고 화제를 제시한다면 화제가 뭔지 파악해야 되고 글의 방향을 안내한다고 하면 글의 방향이 뭔지 그걸 보고서 안내받아야 돼. 파악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1문단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1문단을 한번 볼까요? 자,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이제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1문단은 잘 읽어야 돼. 자, 민심을 이제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뭐 민본 사상을 이제 통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자, 요 유학자들은요. 왕권의 기반은 다 민심에 있다. 그래서 백성을 하늘로 보면서 이제 백성이 근본이다. 이 민본 사상을 이제 기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자, 보니까 여기서 군주는 이래야 한다. 군주는 백성의 뜻을 이제 하늘의 뜻으로 받들고 섬깁니다. 백성의 뜻을 받들고 섬기고 또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임금은 또 군주는 백성의 뜻을 받들고
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백성한테 모범이 돼야 된다. 또 백성을 사랑하는 에미네트도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뭐 얘기했어? 군주는 일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했어. 자, 또한 이번엔 백성 얘기하네요.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 이렇게 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 지금 초반부에서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주는 일해야 하고 백성은 일해야 한다라고 조선시대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문단을 한번 이제 중심 내용 정리해 보면은 자, 조선시대의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 군주는 백성을 섬기고 덕성을 갖춘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백성을 사랑하는 태도로 안정시켜야 되고 교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백성은요 보살핌 가르침을 받는 존재야. 그래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 이렇게 맞다고 합니다. 자, 지금 1문단을 봤어. 그런데 군주는 일해야 한다, 백성은 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뭔가 아직 감이 잘 안 와. 자, 1문단을 잘 봤는데 그러면 2문단, 3문단, 4문단 얘네들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얘를 지우고 자,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자, 앞에 말했지 군주는 이렇다, 백성은 이렇다 이야기했는데 조선 개국을 이제 주도하고 통치 체제를 설계한 자,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도전은 자,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 정도전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겠지. 중요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런데 일단 구조는 보여. 아,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을 정도전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 다음 문단 가볼까? 3문단 가서 보니까 이번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자, 조선 중기의 학자 이이 역시 자,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지금 여기 3문단은 누구 얘기야? 이이 얘기야. 이이는 역시 군주와 백성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2문단에서는 정도전이 생각한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 3문단은 이이가 생각한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이겠지. 이거 구조 되게 간단하네. 자, 4문단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은 이번에는 야경이 형이겠네. 자, 이 형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정약용은 역시 이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애민이다 하면서 백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또한 여기 아마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을 지금 여기 또 이제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구조가 아주 쉬운 글이야. 자, 그러면 5문단은요. 조선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학자들 누구 얘기했어? 지금 조선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람들 누구야? 2문단에서 정도전, 3문단에서 이이, 4문단에서 정약용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제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끝. 자. 공유 중지 다시 내 얼굴. 오케이. 자, 1문단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군주에 대해서 군주는 어떠해야 한다. 백성은 어떠해야 한다. 요 얘기했어. 그치? 그리고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는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조선 초기 개국 때 정도전은 군주와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조선 중기 이이는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이 또 어떠했는지, 4문단에서는 조선 후기 정약용이 바라본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 그리고 마지막 5문단에서 정리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문단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5문단에서는 코치 이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은 하면서 이제 정도전 이 정약용의 주장이 이제 백성을 위한 어떤 정책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주제 얘기할 수 있어? 우리 글의 내용 아직 안 봤어. 구조만 봤어 지금. 구조만 봤는데 그러면은 글의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내면은 뭘 낼 수 있어요? 3명이 나왔잖아. 3명은 당연히 비슷비슷한 생각이 있지만 분명히 차이도 있어. 요 3개 비교 대조하면 돼. 그럼 걔네들이 다 출제 요소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그래서 숲을 봤는데 그럼 이제 걔네들이 각각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각 밑줄 그어가면서 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비교하고 차이가 뭔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밑줄 그어가며 읽기. 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밑줄 그어가면서 읽기. 선생이 여기다 밑줄 그어 해가지고 거기다 긋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 거기다가 누가 밑줄 그으라고 해서 긋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그을 줄 알아야 돼. 그럼 어디에다 그어야 돼? 중요한 부분에.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야? 방금 숲을 보니까 이제 어디에다 밑줄을 그어야 되는지 이해되겠지? 안 된다고요? 정도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군주는 뭐다, 백성은 뭐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밑줄 그어야지. 이가 군주는 이래야 한다, 백성은 이렇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지. 사문단에서 정약용이 군주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백성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거기다 밑줄을 그어야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얼굴 치우고 자 화면 공유해서 본문으로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자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1문단에서는 이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군주는 이래야 하고 백성은 이러야 한다. 군주는 백성의 뜻을 섬겨야 되고 또 백성에게 모범을 갖춘 덕성을 지녀야 되고 백성을 사랑하는 태도로 삶을 안정시키고 교화시켜야 된다. 백성은 통치에 잘 따라야 된다. 보살핌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 잘 따라야 한다. 잘 순응해야 한다. 자, 그럼 이 문단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도전이 형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체크해 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죠.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 자, 이 정도전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자, 여기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해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대요.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배하기 위한 게 아니래요. 지배가 아니라 지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래요?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군주나 관료가 여기 위해놨지 지배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일 때 이들의 지위나 녹봉은 정당성이 확보된다. 자,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해서 통치권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치권이란 말은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봉사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 왕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이 사람은 또 아무래도 조선 개국했으니까 왕권을 잘 작동하게 하는 정책도 뭐 방안도 생각했을 텐데 자,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해야 되고 추가로 또 자,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위계라는 거는 뭐야? 위아래가 있다는 거야. 이제 체계가 있어야 되고 위계가 있어야 되고 또 더불어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덕성을 갖춰야 된다. 왕권 잘 작동하려면 관료 조직이 위계적으로 정비되고 군주가 이제 훌륭해야 돼. 덕성이 있어야 돼. 또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관료의 자질, 책무의 중요성, 그 다음에 관료의 비행을 감시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자,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자,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민본 사상의 관점 여기에 입각한 것이다. 자, 도전이 형 뭐라고 얘기했어요? 통치권이 있어요.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이 있는데 이 통치권이란 말은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봉사자라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왕권 잘 작동하려면은 관료 조직이 위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되고 군주가 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댔어. 또 여기 보니까 관료에 대해서 백성을 이제 다스리는 뭔가 벼슬아치들의 관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관료의 어떤 자질, 책무, 또 얘네 나쁜 짓 안 하나 감사 이런 걸 잘 해야 된다. 이런 건 다 백성을 이제 잘 보살피기 위한 어떤 이제 민본 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내용이다. 자, 여기 이제 도전형 이야기 잘 봤죠? 그럼 도전이가 말한 도전이 형이 말씀하신 자, 조선이가 아무래도 개국할 때니까 초기에 정도전의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문단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또 지우고 이 문단 본 거고 3문단 다음 넘어가면 자, 이번에는 조선 중기 학자 이희영. 자, 이희영 아시죠? 이거 여러분 그 5,000원짜리에 나오나요? 네, 율곡 2. 자,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 강조했어요. 역시 도전이 형이랑 마찬가지야.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자, 부모 자식의 관계래요. 군주 백성의 관계를 거기에 빗대어 가지고 이제 부모가 자식 보살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 역시 보살펴야 하는 대상. 이거 역시 마찬가지. 앞에서도 나왔어. 도전형도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라고 했어. 자, 이는 특히 애미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을 도덕적으로 이제 교화함으로써 실현되며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뭐 백성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 백성을 교화해야 되는데 교화를 잘 하려면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 아까 도전이 형한테는 없던 부분이니까 체크 또 잘 해보면서 봐야겠죠.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다. 그래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 군주가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대요. 외민, 이게 두려워할 외자에 백성을 두려워하다.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니까 백성이 군주에 대해서 믿음을 버릴 수도 있대요. 지닐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니게 하도록 뭔가 백성을 좀 무서워해야 된대요.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그치 여기 보살펴야 된다 교화해야 된다 이거는 정도전이랑 똑같은데 같은 관점인데 다만 여기 이제 차이 이야기하니까 잘 봐야겠죠.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 요거 외민의 태도 요 점은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게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 점이 차이가 있어. 차이는 항상 물어봐. 외민의 태도 네모 쳐놓고 이것도 문제에서 17번에서 물어보고 있지. 자, 공통점은 보살핀다, 교화시킨다 공통점이야. 그런데 이제 뭐 외민의 태도 요점은 차이가 있다. 또 여기 추가로 이야기한 게 보니까 경제적으로 일단 교화시키려면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이 형이 말씀하신 이제 여기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군주가 바람직한 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군주는 이제 부모처럼 이제 자식을 잘 보살펴야 된다. 백성을 잘 보살펴야 된다. 그리고 교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경제적으로도 일단 안정을 시켜야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다 됐고 이제 그러면 거의 막바지 마지막 약용이형. 자, 정약용은 뭐라고 하냐? 자,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자, 뭐라고 얘기했나? 이번엔 후기야. 아까는 중기였지? 자, 환자나 극빈자,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자,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자, 환자, 극빈자, 백성 중에서도 좀 약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이다. 이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그렇지 앞에
정도전이나 이 다 백성을 보살펴야 되는 존재라고 했는데 이 시각을 구체화한 것이다. 조금 더 그치?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라. 좀 더 구체화해서 이야기했대요. 자, 한편 자, 요즘은 뭔가 또 차이가 한편 하니까 뭔가 차이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보면서 보죠. 백성을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라고 보고 뭔가 백성이 그냥 보살펴야 되는 보살핌을 받는 존재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 보니까 백성이 해야 할 일, 뭔가 책무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백성을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다. 백성이 해야 될 일 이런 걸 이야기했어. 그래서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 그래서 기존 관점, 백성에 대한 기존 관점과 차이가 있다. 백성이 해야 될 일,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가난한 사람 소민은 뭐라고 했지? 위에서 교화시킨다. 근데 교화를 잘 따라야 된대요. 그리고 부유한 백성, 돈 많은 애들,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납세 부담, 세금을 내야 된대. 그래서 통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자, 이는 조선 후기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당대 현실을 고려,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주장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정약용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기 보살핀다라고 했는데 그 백성을 보살피는 애민 요거의 내용을 더 구체화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백성이 해야 할 책무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점이 기존 관점과 차이라고 합니다. 중요하겠죠? 소민 가난한 사람은 교화를 잘 따라야 되고 돈 있는 백성들 부자인 백성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세금을 내서 통치질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4문단에 정리해 보면 자, 조선 후기 정약용이 바라본 자,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 이렇게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문단. 조선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자, 이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 자, 이 백성을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됐다. 그래서 교육제도 많은 정책이 펼쳐져요. 감찰제도, 조세 및 복지제도, 이제 소원제도 이런 것들은 다 요 아까 나왔던 학자들 있죠? 정도전, 정약용 이들의 주장을 비롯한 이제 이들의 주장은 이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낸 이제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단 정리해 보면 학자들의 민본 사상은 자, 백성을 위한 정책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이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민본 사상은 요 교육제도, 감찰제도, 조세 및 복지제도, 소원제도 이런 것들의 정책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됐나요? 자, 그러면은 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 아,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하면 하나씩 날라와야 되는데. 자, 무엇을 어떻게 주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에 대한 거야? 조선시대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 그래서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문단에서 우리 한번 숲을 봤지? 숲을 보면 안 보고도 글 얘기할 수 있어요. 1문단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군주는 이러해야 한다. 백성은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서 그거
관점이 잘 보여진 거 각 문단마다 세 문단에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문단에서 정도전, 조선 초기에 정도전을 통해서 군주는 이래야 한다, 백성은 이래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3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역시 보살피고 교화시킨다는 것은 비슷했지만 정도전이랑 비슷했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렇지 외민,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마지막 4문단에서는 정약용은 조선 후기 정약용은 그렇지 애민의 내용을 구체화했어.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백성이 기여해야 할 점, 백성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소민, 가난한 사람은 교화를 잘 따르고 대민, 부유한 사람은 뭐 생산 수단을 제공하고 납세를 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문단 5문단에서는 정리하고 있죠. 이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이 조선시대의 백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밑바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끝맺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서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본 게 자, 통시적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통시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이게 흐름이야. 시간의 흐름. 그래서 여기에 조선 초기죠? 조선 초. 개국할 때고 정도전 얘기. 조선 중기 이 이야기하고 있고 조선 후기. 그래서 통시적이다. 그 다음에 요 세 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교 대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들. 그래서 이 점들 차이가 있는 점들은 되게 중요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주제. 좀 길지? 어쩔 수 없어. 주제는 길게 써야 돼. 그래 전체 내용을 다 담게. 주제 한 줄도 써가지고 그 주제를 파악했는데 문제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그 주제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주제는 최소한 2줄, 3줄, 4줄은 돼야 돼. 그래서 글의 내용을 내가 굉장히 핵심을 잘 담을 수 있게 조선시대 학자들의 자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비교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을 담았어요. 이 민본 사상을 근간에 둔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백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이제 바탕이 되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해설도 다 있어서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잘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기 16번 입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관료조직 이게 분석하는 거 아니고 뭐 세금 조세제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3번 되겠네요. 백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있다.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 이런 걸 비교하고 있는 건데 뭐 백성이 아니라 뭐 군주나 통치자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4번 군주들의 통치관을 비판적으로 아니야 그냥 어땠었나 보는 거야. 비판 안 해요. 5번도 상업 발달 과정을 통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통시적인 건 맞는데 상업 발달 과정이 통시적이라는 게 아니야.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통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역시 주제가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이야. 주제에서 물어보고 있어. 군주와 백성에 대한 관점. 3번이죠. 외민에 대한 이해 요거 2잖아. 거기 가서 보면 돼. 백성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군주에 대해서 신망을 지닐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으니까 5번 되겠죠? 하나도 안 어려웠어. 자, 18번. 자, 기억, 니은, 디귿. 여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항상 보기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여기 보기 보면은 정도전 하나, 이 하나, 정약용 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2문단, 요게 3문단, 요게 4문단 이렇게 이게 2문단, 요게 3문단,
이렇게 사문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문단의 내용과 요것이 배치가 안 되면 안 돼. 맞지 않으면 안 돼. 3문단의 내용과 요것이 맞아야 되고 4문단의 내용과 요것이 맞아야 돼. 그렇지 않는다면은 서로 두 개가 의견이 충돌하면은 그치, 뭐 보기 잘못 낸 거지 뭐. 글 잘못 쓴 거지. 자, 얘네들의 바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3점짜리라고? 자, 기억, 정도전이죠. 관료의 녹봉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얻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된다. 시간이 없으면 안 봐도 돼요. 보기 어차피 정도전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바야흐로 천자가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나누어 준 것은 이제 신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 관리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도 다 백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도전 이야기 보면은 통치권이 있다고 했는데 그 통치권은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었어.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지? 2번 니은은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다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니은 보면은 그치 위에 니은 보면은 여기에서도 자, 전하의 식사와 옷에서부터 바치는 물건들과 대관에서 쓰는 물건들 다 약간 줄여라 절약해라. 백성한테 걷는 이런 뭐 것도 다 3분의 1로 줄여라. 이렇게 하면은 은택이 이제 아래로 미쳐서 백성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백성들을 위한 거니까 보살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 이 이야기 가면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괜찮고요. 디귿은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납세 부담. 목화 농사가 흉작이 돼서 면포의 가격이 뛰어오르는데 수백리 밖의 고장은 풍년이 들어서 면포값이 쌀 경우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청렴한 자를 골라서 풍년이 든 곳에 가서 구입해서 군포를 바친다. 면포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백성이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면 백성에게 혜택이 들어갈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다. 자, 지금 납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지금? 여기 애초에 요 사람 이야기할 때도 납세 부담을 누구한테 많이 걷고 누구한테 적게 걷고 그 얘기가 본문에서 얘기한 게 아니지. 지금 소민한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소민은 의무가 군주의 교화를 잘 따라야 하는 거고 돈이 많은 대민한테는 납세를 한다 이 말을 한 거지. 대민 소민에 따라서 납세 부담에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답은 뭐 3번 되겠네요. 자, 4번 기억 디귿은 민본 사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관료의 모습. 네, 기억 부분에서는 역시 백성을 근본에 두고 있다라는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 맞고 디귿 역시 이제 청렴한 이제 관료가 역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민본사상의 관점. 5번 니은 디귿은 그쵸? 다 경제적인 안정과 관련이 있죠. 지금 백성들한테 걷는 거 줄이고 또 군포 디귿에서도 이제 군포 납부하지 말도록 하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3번에서는 지금 여기 누가 부자다 누가 가난하다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서 납세 부담의 차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쵸? 지금 뭔가 지금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야. 흉년, 풍년 들고 했으면 고장마다 이렇게 뭔가 지금 차이가 있으면 그런 거에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지. 돈 많은 애한테 돈 걷고 지금 돈 없는 애한테 지금 그냥 교화 잘 따르게 한다. 그 내용이 본문에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디귿에 반영된 게 아니죠. 만약에 지금 3번 같은 게 돼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디귿에 보기에는 내용이
돈 있는 애한테는 납세 부담을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치?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이제 나라에 뭔가 내도록 하는 것이고, 돈 없는 애한테는 잘 뭔가 나라의 통치에 잘 따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자, 3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 19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자료는 조선시대 교육은 여기도 이제 그 얘네 보면은 문제 낼 게 없어가지고 16, 17, 18 하면 끝났는데 19번은 그냥 보기 문제야. 본문 문제가 아니라 뭐 자꾸 교육은 신분 질서 유지를 통해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통치 계층을 위한 거야.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한다. 통치 계층을 위한 거야. 그래서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가 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신문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되었다.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그냥 이거에 한정되었다. 되게 부정적이야. 교육적 교화를 위한 것에 한정되었다. 자료와 A는 조선시대의 뭐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 이제 여기 A 부분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육인데 이 교육은 다 여기는 민본사상 백성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여기는 여기 보기 자료에서는 누굴 위한 거야? 이 교육이 통치계층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거야. 통치계층을 위한 거야. 그런데 여기 이제 윗글에서는 백성을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누굴 위한 거냐? 2번 되겠지. 자, 이 정도 보고 자, 다음 거 20번. 요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단어들 묻는 거 많이 나오는데 뭐 사전을 보면서 공부할 수도 없고 나올 때마다 한번 정리해 두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지금 본문에는 이제 A, B, C, D, E가 다 뭐야? 한자어야. 근데 이제 한자어를 이제 순 우리말로 이제 많이 바꾸게 한다. 그래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한자를 좀 잘하면은 그 한자의 뜻을 아니까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 풀 때 나올 때마다 요거 이런 것 정도는 내가 이제 이번에 익혀두고 간다 하고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아니면 요 역으로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경우예요. 답은 몇 번이야? 여기 3번이죠? C가 지금 뭐였어? C가 순조롭게 교화를 순조롭게 이른다. 순조롭게는 자연스럽게 이 말 아니야? 끊임없이가 아니지 순조롭게. 근데 자연스럽게 역시 자연 이거 역시 한자어니까 아마 그냥 별 탈 없이 교화를 이제 순조롭게 교화 탈 없이 잘 되게 그냥 잘 되게 순조롭게 잘 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아.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고 땡큐. 오케이. 네, 그러면은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제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본문의 구조가 되게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글이라서 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글의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글이 나온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구조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 저번에 2020년 거 3월 전국연합학년과 볼 때 거기서 최혜림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강의해 주신 영상으로 강의해 주신 거 그 관세 나오죠? 거기서도 1문단 마지막을 잘 봐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걸 물어보고 있어. 그치?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관세가 부과돼서 국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래프 놓고서 막 설명하고 있어. 관세가 없을 때는 이랬다. 근데 관세가 부과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관세가 없을 때는 어떤지 있을 때는 어떤지 그 비교하는 거 중요하고 관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또 거기 1문단 마지막에 보면은 국내 경기 및 국제 교류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국내 경기가 핵심이고 맨 마지막 문단에 그냥 국제 교류에 미치는 영향. 그 1문단 마지막 부분에 그것도 알아본다고 해서 그것도 알아보고 끝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에 살짝 있어요. 이게 바로 숲을 보는 거야. 1문단 후반에 얘기하고 있어. 뭘 얘기할지.
그런데 그게 이 문단에 바로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 문단에 국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얘기 안 하고 4문단부터 하고 있어. 왜? 바로 얘기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2문단, 3문단에서 개념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어. 그래서 개념을 알아야만 이제 자신들이 하는 자기가 필자가 하는 얘기를 우리 독자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문단에서 글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2문단, 3문단에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 위한 개념들을 일단 개념 정의를 안내해 준 다음에 4문단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할 얘기, 하겠다고 한 얘기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글을 구조적으로 읽으면은 이 글에 대해서 글을 다 읽고서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이건 어떤 글이었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 못한다? 그건 내가 글 잘못 읽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한번 잘 복습해 주시고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이제 많이 힘들 텐데 시험 기간 끝나면 또 단기 방학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뭐 그때 즐거운 상상하면서 막판 힘 끝까지 잘 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쪽지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